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소식과 비트코인 관련 내용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더리움 보게 되면 바네크 쪽에서 이더리움 ETF 수익의 10%를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것도 소소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 이런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자금이 많이 모여지진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건 좀 다소 아쉽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까지 크게 이더리움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추석 시즌 지나고 나서 상당량만큼 대부분 숏 포지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숏 포지션 청산 비중이 좀 많이 나와서 오히려 롱이 좀 더 쉽게 흘러가는 현상을 또 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어, 이더리움 ETF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현물 ETF가 과연 이번에 잘 될 것인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레스케일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도 취해주고 있지만 일단 선례로 비트코인이 먼저 됐던 선물 ETF도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순례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먼저 되고 나서 이더리움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더 나중에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UBS가 이더리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MF 부분을 시범 출시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MMF에 따른 내용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시장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면 좀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단 이제 UBS가 이렇게 간다라는 건 크레딧 스위스를 먹고 난 뒤 이후부터 이런 이제 다채로운 상품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게 좀 재밌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UBS가 이번 가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 사업 재편 부분이 이제 가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상품군들도 더 다채롭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비트코인 보유자, 단기 보유자의 평단이 27,800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800에 가까워지면 이제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질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는데 아직도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27,000에서 긁는 건 조금 그렇다. 좀 더 지켜보고 긁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장기 포지션으로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평단은 그냥 차트 기반으로 보아도 답이 이미 나와져 있는 게 이 차트에서 횡보했던 이 기간이 길수록 매수했던 평당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형태에서도 지난 2023년 이전 거의 평균 기간을 뽑는다라고 해도 24,000 정도 선이 딱 중간 가격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보다 한 번 더 충격이 있었을 때 좀 더 많이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비트코인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락업 부분도 수위 IMX 부분이 1000만 달러 이상의 락업 해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따른 자금 유입 실태를 좀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GBTC, BTCC, BTC2, BTCQ, QBTC 같은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6월 달에 ETF 신청 유수가 나왔을 때는 보유량 증가 추이가 좀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았었고 그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보유량을 보았을 때도 5월, 6월 마이너스 4,200, 6월, 7월 플러스 8,000, 7월, 8월 달에 급격하게 줄고 8월, 9월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호재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에 따른 선물 거래가 증가해서 약간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게 아예 뭐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오히려 블랙록이나 이런 쪽은 선물을 약간 전략적으로 쓰면서 같이 또 그만큼 자금을 더 많이 직결해서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겠냐라고도 이쪽 저자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FTX에 피해를 주어서 시장 독점하려고 하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좀 걸쳐져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뭐 패소되면 아마 바이낸스는 정말 힘겨운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싱가포르 통화청으로 결제 라이선스를 획득을 했다라는 것과 이번에 이제 달러 외 이제 화폐 페어 다수 상폐할 예정이다. CRT가 없는 거 대부분 여기에서 대부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이 이제 줄 수 있는 좀 요건들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엔 이제 $1 환율 미쳤습니다. 1360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리츠도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증가율 첫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만큼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자금에 있는 동맥 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담보가 무너지고 있다. 국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해당에 있는 앨런 누나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바이백 해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국채 바이백 해주겠다 라고 20년 만에 바이백 선언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국채에 있는 변동성이 매우 심해지는 날이다. 그래서 23년도도 매우 힘들었지만 24년도도 가장 그리고 24년도 때부터 기업 대출 만기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아마 25년도 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때가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대출 만기로 인해서 터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묘한 요 시점 사이에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분명히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S&P 500에 따른 영향도 좀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당장 요 23년도 추이만 본다라고 하면 10월달 추이에서 이 고유가, 고달러, 고금리 부분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스타트업 파산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도 대부분 스타트업 정도예요. 뭐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과거 18년도 때와 지금의 패턴이 조금 다른 건 그만큼 전 세계 자금이 그만큼 많이 옥죄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자산시장 회복으로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미국 겁니다. 상위 0.1%가 1,800억 원, 그 다음에 1%가 260억 원, 그리고 10%가 65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여전히 비트코인 나머지 부분에서도 분위기 점차 이제 잠깐 좀 쉬어가고 있는 패턴에서 점유율은 50%를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한 템포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 있고 여기서 힘을 더 받고 나홀로 나머지 것 다 못 믿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여기서 한 템포 더 끊어버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좀 주력 있는 코인들한테 자금이 더 많이 쏠리는 형태가 나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보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하나 더 있는데요. 알트코인들은 좀 극단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알트코인은 저번에 전저점하고 가까워졌던 코인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찍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코인들이 몇 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전저점, 어떻게 보면 전저점에 거의 가까웠던 코인들이 이 시점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코인들은 보시면 거의 9월 달에 한 번쯤은 가깝잖아요. 그렇게 한 번 더 찝어 주었던, 요때 찍었고 요때 집었고 비슷했던 시점이 나왔던 때에 더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분들은 이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패턴에서는 여전히 중심선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주봉으로 중심선을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패턴에서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중심선 돌파 못했던 코인들은 여전히 잠깐 좀 눌릴 수 있고요. 오히려 중심선 돌파했던 애들은 조금 더 포지션이 좋은 포지션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렴한 가격대에서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